이 한국 GM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 GM의 최고위급 임원이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수조 원대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또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연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의원님, GM이 어제 국회를 와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인가요? 이건 협박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GM 군산 공장 있잖아요. 그 GM 군산 공장과 기타 공장을 합치면 이게 일자리가 한 몇십만 개 됩니다. 예. 그래서 GM 군산 공장의 협력 업체까지 따지면 2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7만 개의 일자리를 볼모로 저는 비경제적 논리로 우리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연히 국회에 갔다가 이제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봤어요. 예. 근데 이제 GM이라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세계 100개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개 나라의 기업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지금 다운사이징 하는 중이죠. 그래서 그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군산 공장을 지목해서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다만 어제도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GM이 다 철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은 없고, 그런데 군산 공장의 경우는 지난번에 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이게 자구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한 얘기를 보면 군산 공장은 폐쇄하거나 매각하겠다. 이건 아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군산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어느 정도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GM의 군산 공장 폐쇄가 이게 이제 순전히 이기적이고 비경제 논리, 지금 거의 우리나라 정부를 겁박하는 수준이어서 이게 과연 그 글로벌 기업의 민낯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상이냐 협박이냐는 일단 겁박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협상이죠. 사실은 상대방이 못 들어줄 만한 자기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요구를 하고 상대방과의 그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게 협상의 기본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GM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좀 얄밉죠. 왜냐하면 GM 본사가 한국 GM에게 빌려줬던 돈, 그거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돈이죠. 그거를 이제 출자금으로 자기네들은 전환하고, 빌려줬던 돈은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은 이제 생돈을 1조 정도 더 출자를 해라,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대출했던 거를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GM 본사가 한국 GM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매년 뭐 수천억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 대출금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를 또 그동안 받아갔던 거에 비하면 GM 본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조건을 내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과연 매력 있는 투자처이냐 아니면 점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투자처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GM이 그렇게 배짱을 부릴 때, 그러면 뭐 군산 공장을 매각하겠다고 GM이 나왔을 때, 그러면 좋은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사서 그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나설 만한 매력 있는 투자처라면 GM도 함부로 발을 빼겠다는 소리를 못 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반기업적인 정책, 경제 정책에 반하는 경제적인 정책, 그리고 강성 노조, 뭐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장에 비해서 떨어지는 생산성 등으로 인해서 별로 매력이 없는 투자처니까 GM 본사에서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그 대책은 한국을 역시 매력 있는,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누구나 다 오고 싶어하는 그런 그 나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네.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 말씀은 되게 GM 같은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협상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GM식으로 겁박을 하면서 뭐 협상을 하는 방식도 있고 윈윈을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유연하게 협상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협상이 윈윈으로 가려면 예. 겁박적인 태도로 하는 협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횡포에 가깝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한 게 지난해 정부로 구성된 촛불 정부 탓입니까? 매력적인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건 오랫동안 쌓여왔던 무엇이거든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유한국당이 집권하셨을 때 그때 좀 매력적으로 만드시지 이제 집권한 지 아직 1년도 안 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이거는 협상에 있어서 저는 국내적인 문제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조금 이견이 있을 때는 네. 뭐 저런 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글로벌 기업인 GM이 이게 자기들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예. 100개가 되는 해외 공장을 다운사이징 하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하고만 이런 협상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몇 나라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정파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책을 마련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GM이 문제가 되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 GM이 그동안 뭐 로얄티 명목으로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매해 약 7천억 원 정도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로얄티 5%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그것도 거의 최근에 와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가져갈 건 다 가져갔고요. 좀 아까 3조 4천억 원 말씀하셨는데 그 본사가 받는 금리가 한국 GM으로부터 받는 금리가 5% 가까이 됩니다. 예. 4.74%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은행 금리, 상식 금리로 보면 요건 2% 남짓한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리를 취해 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GM 자체가 경영도 잘하지 못하면서 예. 예,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 내부의 강성 노조 때문이라거나 예. 그리고 뭐 지금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정부의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거나 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더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그 분위기에 GM도 편승하는 거죠. 예, 보호무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보호무역을 심하게 예. 강하게 추진하진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철강 관련하여서 관세를 대폭 12개국에 인하하겠다. 이런 안도 사실은 미국이 자국 내에 철강 설비가 70%밖에 가동이 안 되니까 무조건 80%를 올리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안을 만들어요. 1안, 2안, 3안.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3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이 결정된 건 아니고 세 개의 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 예.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그런다. 한미동맹이 깨져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가져갔을 때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야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야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말씀을 하셔갖고 뭐 어디부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원래 제가 오래 자기 기다렸습니다. 말은 아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남의 말은 길게 느껴지고 자, 그러면 내 시간은 짧게 답변을 느껴져요. 한번 제가 네, 그게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측면은 GM 본사는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우리 측이 수용할 수 없는 뭐 본인들한테 유리한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죠. 예.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도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GM만 지금 협박을 하는 거냐? 그건 협상의 기술이죠. 우리도 그러면
너희들이 군산공장을 폐쇄할 때를 대비해서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하겠다. 그렇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게 원래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제가 예. 무슨 GM 측을 대변하는 건 전혀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가 점점 매력 없는 투자처가 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그래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엔 뭐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그때 일부 공기업에 어렵게 도입했던 성과 보수제도 이 정부 들어서서 유야무야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급별로 보수를 받는 거로 다시 다 바꿔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하고 미국의 알라바마주에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미국 알라바마주의 현대자동차 공장보다 울산 공장이 6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울산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26시간이 걸리면 알라바마 공장에서 18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근데 미국 노동자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손이 더 빠르고 더 손기술이 빨라서 이렇게 생산성이 많이 나오냐? 아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노조의 요구에서 생산 라인 속도를 필요 이상으로 늦춰놔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데도 천천히 돌아가게 맞춰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제가 알기로 지금 1990년대 이후에 해외 공장을 26개를 더 지을 때 예. 국내 생산 라인 증설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버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 공장에서 창출되고 있는 부가가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뭐냐면 GM 측이 이렇게 배짱 좋은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 공장의 낮은 생산성이에요. GM에 뭐 100군데 넘는 공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군산 공장의 생산성은 GM의 그 해외에 100군데가 넘는 공장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그거에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은 노동개혁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하셔갖고 결국엔 좌절된 게 하나 둘씩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부의 가장 외교적인 오류가 뭐냐면 잘못된 정책이 뭐냐면 미국과는 스스로 멀어졌어요. 일본과는 거의 적대적 관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사실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함부로 못 때렸는데 사드와 관련된 보복을 노골적으로 하는데도 미국은 수수방관하고 중국은 이제 미국도 한국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때려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천 년을 내려온 외교의 기본 정책은 원교 근공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하고 친교를 두텁게 해서 가까이 있는 나라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존의 외교 정책이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를 그렇게 중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과 어떤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 외교를 펼쳤던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는 미국과 스스로 멀어지면서 미국, 중국 양쪽에서 다 얻어맞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발동 그리고 철강에 대한 53%의 보복 관세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면 예, 예. 그렇게 미국 관계를 잘한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그때 무려 2016년 초예요. 예? 그때 미국에서 7건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한국산 철강에 발효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유한국당이 있었던 사실들을 왜곡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미국과 스스로 멀어졌습니까?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트럼프 생각하시는 분이 대통령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14%만 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지금처럼 굳건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 일부 기레기들에 의해서 중독되시면 정말 큰일이십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하시는데 정말 문제인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엄청 흔들죠. 대안 없이.
그래서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GM 건이나 예. 철강 건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는 주체는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못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MB 때와 박근혜 대통령 때 노동개혁을 야당 때문에 못했다. 여당일 때 야당 탓하시고 지금은 또 야당이 되니까 여당 탓하시고 그 태도는 뭡니까? 어쨌든 집권 여당이 노동개혁을 못했으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 노동개혁에. 네. 그런데 못했으면 그거는 여당이 책임인 것이지요. 국정 운영의 주체니까. 그래서 지금도 확실한 것은 저희는 뭐 지금 한국 그 GM 군산공장 건이나 예. 그리고 미국이 자기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철강 관세를 대폭 높이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결국 문재인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해결해 보고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받는 거다. 예.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GM이 그렇게 공격적인 협상 태도, 협상의 여러 태도 중에 아주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님처럼 노조 탓이다. 한국이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GM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GM은 그런 입장이겠죠. 그런데 GM의 입장을 보완해주고 계신데 예. 노조를 지금 탓하고 뭐 현대자동차가 국내 공장을 줄이고 외국으로 나갔다. 이게 다 노조 탓이다. 그러면 지금 노조 탓하고 있으면 우리가 얻을 국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핀트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GM에서 얘기하는 군산공장 폐쇄는 기정사실로 하겠다고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말씀하셨듯이 군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예. 그래서 전기차 공장 중심으로 군산을 특화시켜서 개발하는 방안을 예. 연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GM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예. 뭐 잘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자리가 주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일자리 공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 예. 여기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대책을 예. 아울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끼어들어서 질문할 틈도는 없는데 김 의원님께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미국이 이 철강에 대해서 우리 12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세이프가드 이야기도 하셨고 이게 이제 우리하고 미국과 좀 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6월에 또 지방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국내적인 정치 이슈가 있고 때마침 우린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 GM이 지금 그런 걸 좀 이용하기도 하고 미국 역시 뭐 그런 걸 좀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까요? 사실은 뭐 모든 행위는 정치를 밑에 깔고 있죠. 예. 그러니까 GM 본사가 이렇게 강한 태도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지방선거를 넉 달도 안 남겨놓은 예. 한국 정부가 정말로 GM이 철수하겠다고 할 때 니네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예. 뭐 내심의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뭐 협상에 임하는 사람은 온갖 계산을 다 준비하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협상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GM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은 대처를 잘하고 있다. 근데 예. 또 아쉬운 것은 이걸 좀 미리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12월에 네. 산업은행에서 뭐 8가지 그 지원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GM이 답변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뭉개고 있을 때 플랜 B를 좀 준비했어야 돼요. 제가 예. 보기엔. 그 GM이 뭉갠다는 얘기는 그거를 안 들어 그 산업은행 측의 8가지 요구안을 예. 수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 그때 이미 어떤 플랜 B를 갖고 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예. 근데 우리는 약간 지금 뭐랄까요? 지금 소일고 예안강 고치는 느낌이 좀 이렇게 허둥된다고 할까요? 예. 좀 허둥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 잠깐만요. 네. 예. 아니 시간이 그래서- 다 됐다 그래서 짧게 네, 마무리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고 한번 네, 얘기하시죠. 예. 자, 지금 그동안 GM 본사가 한국 GM에서 사실은 빌려주고 그 돈 다 거의
회수를 빼간 게 예. 맞습니다. 그제 와서 이제 산업은행 보고 생돈 1조를 더 내놓으라고 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일자리에 주안점을 두고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 원칙에 보다 충실하면서 예. 해결할 것이냐, 그건 뭐 정부의 선택의 몫이라고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 원칙을 지키면서 결국에는 한국을 외국 기업이 보기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어떤 경제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 한번 그동안 그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민주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예. 노총도 노조도 이제 투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좀 노사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이득을 얻는 윈윈 방식으로 가야 된다. 예. 이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미리 예측하고 웹비 플랜을 가동하지 않았냐? 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즉각 이제 호주 방식의 전기차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이게 산업은행이 참 문제였는데요. 2012년에는 GM 지분 17%를 GM이 사들이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는 결정을 안 했고 2015년에는 사는이 또 2015년에 그 지분을 팔겠다고 나섰는데 못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GM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은행이 정말 갈팡질팡을 많이 해왔다. 이전 정부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예. 것은 지금 노조 탓해봐야 우리에게 협상이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예. 네. 그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지금은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일자리 문제까지 걸린 이 GM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GM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